제가 아이 키우면서 추가 수입을 만들기 위해 했던 또 다른 일 한 가지가 있는데요. 이건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일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바로 안녕하세요. 건강한 육아 생활을 위한 안젤라입니다. 지난주에 제가 아이 키우며 월 350 모으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돈 모으고 싶다면 당장 끊어야 할 소비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요. 특히나 아이가 많이 어린 경우 육아를 하면서 추가로 수입까지 만드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. 그럴 때는 소비를 줄이는 게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. 물론 뭘 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었던 제가 했던 부업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. 갤럭TV. 첫 번째는 당연히 외식비입니다. 여러분 진짜로 외식이나 반찬 가게 이용이 거의 일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용만 줄이셔도 한 달에 30, 40 이상은 무조건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요즘 3인 가구가 한 끼 외식만 해도 3, 4만 원은 기본이죠. 자, 근데 우리가 어디 밥만 사 먹나요? 커피, 빵, 음료는 기본이고요. 물까지 사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. 또 아이들한테도 습관적으로 편의점에 데려가서 과자나 음료수, 주스 같은 거 사주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요. 이건 돈을 못 모으는 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건강에도 사실 정말 좋지 않죠.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요즘 그래도 아이들 교육에는 신경 써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생겼는데 그만큼 아이들 식습관이나 먹거리에는 그 관심이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근데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. 당연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또 어릴 때부터 단 거 먹는 게 습관이 되면 커서는 더더욱 고치기가 힘들죠. 우리도 습관 고치기가 가장 힘들잖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텀블러에 무조건 물은 가지고 다니고요. 또 저희 아이는 하원 후에 거의 밖에서 놀다 오기 때문에 늘 물과 함께 사과나 바나나, 제가 만들어둔 빵을 챙겨서 가는 편이에요. 이렇게 하면 적어도 편의점 갈 일은 아예 안 생기는 데다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더라고요. 튼튼한 나뭇가지도 좀 필요하다. 편의점에서 파는 주스나 음료수가 당분이 또 정말 많잖아요. 저 역시도 출근할 때는 꼭 물을 담아 먹을 텀블러와 단백질 쉐이크를 집에서 직접 타가지고 가고요. 또 차 타고 꽤 멀리 나갈 때는 커피와 함께 간식거리를 늘 챙겨서 나가는데요. 진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텀블러에 매일 커피만 챙겨가셔도 한 달 아이 학원비 정도는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. 특히 저희 남편은 주 3일 정도는 일찍 출근해야 되는 날이 있는데 이럴 때는 아침을 꼭 챙겨서 보내요. 샌드위치 하나만 덜 사 먹었다 생각해도 한 달에 6만 원 이상 아끼는 거더라고요. 또 키즈 카페나 다른 데 놀러 갈 때도 꼭 밥은 집에서 먹기 위해 점심 먹은 후에 나갔다가 저녁 먹기 전에 돌아오고요. 놀이공원이나 야외 공원 같은 데 갈 때도 간단하게 도시락을 싸가는 편이에요. 특히 놀이공원에서 사 먹는 밥이 건강에도 안 좋은데 참 비싸잖아요. 아침에는 주로 오트밀로 만든 간단한 요리들, 또 저녁에는 반찬 몇 가지에 국까지 챙겨주는데 저도 바쁜 날에는 볶음밥이나 간단하게 파스타 정도 해주는 날도 있고 주 1회 정도는 어묵우동을 끓여줍니다. 가공식품보다는 최대한 신선식품을 이용하시면 비용도 더 줄일 수 있고 더 건강하게 먹일 수 있더라고요. I love you. 한 팩에 10,000원 정도 하는 닭가슴살인데요. 이것만 해도 볶음밥, 파스타, 카레, 치킨 너겟까지 할 수 있고요. 또 그냥 올리브유에 구워서 꼬치에 꽂아주면 이것도 잘 먹더라고요. 키포인트는 외식을 포함해 커피 같은 걸 밖에서 사 먹는 날이 정말 특별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지금 달력에 2-3개 정도의 외식의 날을 표시해 두시고 나머지 모든 날에 집밥 먹는 걸 도전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거예요. 자, 2번째는 예쁜 거 혹은 있어 보이는 거 혹은 예뻐 보이거나 있어 보이기 위해 쓴 모든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향수나 네일케어, 미용실 비용을 포함해서 인스타의 핫한 아이템이나 유튜브에서 누가 추천해준 제품들 혹은 옷, 신발, 가방 등등등이 되겠죠.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 게
사고 싶은 거하고 사야 되는 거는 다른 거더라고요. 저의 경우는 머리는 하고 싶은 거지 해야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. 네일 케어나 화장품, 향수 등등등도 안 해도 생명에 지장 없고 되려 건강에도 환경에도 좋기 때문에 저는 필요 없는 소비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그 부분 지출을 줄였어요. 가방이나 옷도 마찬가지인데요. 특히 티셔츠 하나 염색하는데도 물이 어마어마하게 사용돼서 환경에 정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내 아이에게 좀 더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소비들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I love you. 생활용품 같은 것도 잠시 보여드리면 폼 클렌징, 바디워시, 핸드워시, 심지어 애기 샴푸 앤 바스까지 다 이 비누 하나로 해결하고 있고 냄비나 후라이팬 같은 것도 한 번 사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다는 주물이나 무쇠, 스텐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. 물론 살 때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불소수지 코팅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도 훨씬 좋고 환경에도 좋고 또 한 번 사면 중간중간 바꿀 일이 없으니까 저는 아주 만족하며 쓰고 있어요. 자, 세 번째는 할부입니다. 사실 신용카드 혜택이 많다 보니 신용카드를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할부는 정말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아니 그러면 갑자기 크게 나가야 되는 뭐 자동차 수리비라던가 아니면 가전제품이 고장나서 바꿔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. 사실 그런 갑작스러운 비용은 늘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걸 위해서라도 따로 꼭 돈을 모아두셔야 하고 또 그런 비용을 일시불로 결제를 해주셔야 내 소비를 더 줄이고 추가로 수입을 만드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. 저희도 지난달에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나서 수리비로 95만 원을 썼는데 와 정말 더 아껴 쓰고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막 마음에 끓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세금을 마지막에 내라는 얘기가 나와요. 그래야 급박한 마음에 돈을 더 벌 궁리를 하게 된다고요. 워낙 유명한 책이지만 혹시라도 아직 안 보셨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육아서보다 더 육아서 같은 책이었거든요. 진짜 아이 키우는데도 너무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I love you. 자, 그리고 제가 아이 키우면서 추가 수입을 만들기 위해 했던 또 다른 일 한 가지가 있는데요. 이건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일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바로 하원 도우미입니다. 물론 제가 운이 좀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정말 모두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. 저희 같은 아파트 단지에 5시에 아이 하원시켜서 딱 7시까지 2시간 동안만 아이 밥 먹이고 놀아줄 하원 도우미를 구하는 워킹맘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하민이한테 혹시 같은 아파트 사는 동생이 한 2시간 정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놀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매일 하민이랑 같이 그 아이 하원을 갔다가 저희 집에 데려와서 같이 저녁 먹고 놀고 했는데요. 외동인 저희 아이한테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그 아이도 저희 집에 좋아하는 장난감도 많고 같이 놀 형도 있고 하니 너무너무 즐거워했고요. 뭐 그러다 보니 그 엄마도 좋고 뭐 저도 좋았죠. 동생아 밥 먹어야지 다. 물론 더 피곤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내 아이를 봐야 되는 시간에 돈도 벌고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뿌듯했어요. I love you. 자, 오늘은 돈 모으고 싶다면 당장 끊어야 할 3가지 소비와 함께 제가 아이 키우면서 했던 부업 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.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